네, 2022년 5월 22일 이정훈이네요. 제가 많이 놀아서 그런지 오늘은 상당히 많은 유튜브를 찍습니다. 윤석열의 매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자충수 같은 분석입니다. 흥미있는 보도가 나왔죠. STI가 5월 19일부터 20일 사이 인천 계양을 지역구 주민 88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45.8, 윤형선 국힘당 후보죠. 지지율 49.5, 윤형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3.7%포인트 이겼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형선 후보가 처음으로 이재명을 이겼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3일 전이군요. 5월 18일 리얼미터가 8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50.8, 윤형선 40.9, 거의 10%포인트 정도로 이재명이 앞섰는데 순식간에 3일 사이에 역전이 돼서 이재명 씨가 뒤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국힘당 인천시당은 지금 이재명 씨가 출마한 게 참 수상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법카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기타 민주당 철험애들도 자기 살기 위해서 방탄 출마를 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뭐 선거운동하면서 지금 부닥침이 많잖아요. 자꾸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윤형선 국힘당 후보가 상당히 노력한 걸로 보입니다. 윤형선 씨는 누군가 찾아봤어요. 61년 충남 보령 출생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동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대 의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양에서부터 처음 개업을 한 모양입니다. 계양 속편한 내과를 9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의사협회장도 했고 인천에서 아예 터를 잡았습니다. 6년 동안 당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힘당 거쳐서 6년 동안 계양을에서 당협위원장을 해왔습니다. 이 6년 동안 하면서 그는 민주당에서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죠. 그와 격돌을 했습니다.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니까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송영길 씨가 43.29, 이 윤 후보는 31.26,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졌죠. 이때 이겨서 송영길 씨는 4선이 됐었고 20년에 21대 총선에서는 이 윤 후보는 38.74, 송영길은 58.67, 더 벌어졌습니다. 20%포인트.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겨서 송영길 씨는 5선 의원이 됐다가 민주당 대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 계양을이 계속 송영길 씨를 뽑아준 거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냐 봤더니 인천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인천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48.91을 얻어갔고 윤석열은 41.05,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인천 지역에서는 이겼습니다. 이러한 인천이 도합 8개 구 2개군, 2개군은 강화군하고 옹진군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8개 구 2개군 10개 구 중에서 이재명 지지가 제일 많았던 곳이 바로 계양구입니다. 계양구는 52.31, 윤석열은 43.52, 그래서 거의 9%포인트 이재명 지지가 높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일부러 이재명 씨를 분당이 아닌 계양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지난 총선에서는 누굽니까? 송영길 씨가 20%포인트나 이겼고 이번 총선에서는 이재명 씨가 윤석열을 10%포인트, 9%포인트나 이겼던 곳인데 이 보궐선거에 들어가자 뜻밖대로 이재명 씨가 추락하고 이 의사 출신인 윤형선 씨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이재명 씨
방탄 출마를 했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언젠가요? 5월 21일 날, 5월 20날 저녁 9시 35분. 요즘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인지 이렇게 야외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양시 계산동 한 음식점 건물 바깥에다 마련한 데서 술을 마시고 있던 한 분이 이재명 씨가 선거운동 한다고 시끄럽게 지나가자 치킨집이었던 거죠. 닭뼈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그릇 하나 갖다 주죠. 스테인리스 가벼운 그릇이죠. 그걸 집어 던졌습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술 마시고 있는데 시끄럽고 기분 나빠서 그랬다. 왜 당신이 지역구인 뭐 분당 가서 떠들든지 여기서 왜 떠드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람을 입건했고 현재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분의 문제지만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계양에도 만만찮게 반 이재명 세력이 있다는 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이게 언젠가요? 5월 10일 날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계양구 부일공원에서 숨쉰 채 발견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만들어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계양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걸 쭉 1시간 이상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 보니까 40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재명 숨쉰 채 발견하니까 숨진 채 발견인 줄 알고 속아서 본 사람들도 많을 거고 어쨌든 상당히 코믹하게 만들었죠. 인기는 끌었는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숨쉰 채 발견됐으면 수사해서 구속하면 되겠네라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나 이 유튜브 만들고 5월 11일 날 이 이재명 캠프에서 또 이런 유튜브를 만들었죠. 하여간 뭐 이재명 씨가 이제 저 계양구 다니면서 보여주는 건데 이때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어느 뭐 음식점인가 들어갔더니 거기서 갑자기 삿대질하면서 계양이 호구냐 너 여기 왜 왔느냐 하고 이재명한테 퍼붓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재명 캠프에서 찍어서 유튜브로 만들어 다음날 보여줬었거든요. 이것도 한 20만 명 정도 봤었어요. 그때 이재명 씨는 야 그분 막지 마라 선생님 하실 말씀 다 하세요 하는데 그 또 친 이재명 사람들은 막 구호를 지르면서 그 사람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게 막 나옵니다. 그때 그는 계양이 호구냐 왜 기어왔어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왜 왔어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재명 화이팅 섞이고 그러는데 막지 마세요 뭐 그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하고 막 시끄러운 장면들이 나왔었죠. 자 이런 것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재명 씨와 같은 고향 안동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나갔던 사람이 선거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졌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제법 이겼는데 본선거에서는 실패해서 졌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2달도 안 돼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는 게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다시 나가요? 뭐 나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나요? 경상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은 경상북도 북부 사람들은요 가가 좀 까분다 그럽니다. 왜 그래 설치노 그럽니다.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그쪽 정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진중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양이 호구냐 왜 왔어 이런 소리가 나오고 닭뼈 놓던 그릇을 집어던지는 결과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송영길 씨가 그렇게 압승했던 후보한테 뒤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재명 씨. 대통령 선거 나왔던 분이 윤석열 후보와 접전을 치렀던 분이 계양을 해서 한 무명 정치인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의사 출신한테 패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다른 데서도 어려워요. 계양에서 출마한다 그럴 때 저는 이재명 씨가 나오면은 역효과 난다고 봤습니다. 저만 본 게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였던 그 누굽니까? 그 여러 유튜브들도 이거 바보짓인데 이렇게 봤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경기지사 여론조사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국힘당 후보 김은혜 후보가 딸리는 듯 했는데 오마이뉴스 조사에서조차도 여기서는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겼다고 나왔는데 0.6%포인트 차이로 김동연 후보가 이기고 있다. 아주 0.6%포인트 차이는 아주 미묘한 거죠. 그런데 다른 조사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김은혜 씨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김은혜 46.6, 김동연 38.5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도지사 김동연 씨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예상을 깨고 김은혜 씨가 앞서거나 초접전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그 세종에서 충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크게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기도, 충남, 세종 이쪽이 격전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선거가 한 열흘 남았네요. 뒤집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민주당은 호남 3군데하고 제주도만 이길 것 같아요. 그럼 17개 중에서 4개만 이기니까 13대 4. 만약에 경기, 충남, 세종 중에서 다 이긴다면 10대 7. 하나만 이긴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3대 4에서 10대 7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되든 광역자치장 선거는 국힘당이 이깁니다. 기초단체장하고 이제 광역의회, 기초의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광역단체장만 보게 되면 현재 수사만 보게 되면 민주당이 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간판인 송영길 씨도 지고 이재명 씨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진다면 이거는 참패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만히 보면요. 고검에서 검사하다가 부장노로 칩시다. 차장 하지 않고 지검장 갔다가 그 다음에 고검장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2년 사이에 5단계 뛰었죠. 근데 거기에서 부총리, 차관급인데 장관, 부총리, 총리 거쳐서 대통령으로 한 번에 뛰었죠. 1년 사이에. 만 3년 사이에 9계단을 뛰었습니다. 그가 9번 구수를 해갖고 사시에 붙었다고 하는데 9단계를 한 3년에 걸쳐 내리뛰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국힘당 경쟁에서 컷오프에서 이기고 경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고 이번 지선까지 이기고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이긴다면은 야 이건 민주당은 앞으로 자리 서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거를 윤석열 매직이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매직이 특별히 그가 마술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국힘당이 민주당이 지리멸렬 철험해라든지 개딸을 앞세우니까 이 모양 이걸 검수한방 내세우니까 이 모양 이걸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광주를 내세우고 뭐 내세우고 세월호 내세우다가 역공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5월 16일 날 국힘당에서 5.18 단체 대표들을 만났어요. 이때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가했는데 그가 여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바로 그날 결정한 게 그래 모든 장관, 모든 수석, 모든 국힘당 의원 국회 광주 가자. 그래서 5월 18일 날 KTX 타고 가서 그 자유, 인권에 대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광주는 지금까지 민주당 전유물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가져가 버린.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매직이고 윤석열 배심이고 윤석열 정치인 거죠. 네. 추미애 박범계가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의미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는 내일이죠. 이 방송은 5월 23일 날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 노태우 대통령 묘소에 봉화마을 가겠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은 봉화마을도 민주당의 성지처럼 하던 건데 뺏기게 되는 거죠. 이게 윤석열 정치의 특징이고 윤석열 매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주의 전유물이고 민주당의 전유물이고 운동권의 전유물이던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불러주면서 한동훈 씨도 장관에 임명했고 한덕수 총리도 받아냈고 오히려 지금 뻘쭘해진 게 검수완박 이후로부터 계속 무너지는 게 철험한테 끌려왔던 민주당 아닙니까? 윤석열 매직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일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승리 거두는 거를 인천 상륙작전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낙동강에 몰려있다가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뭘 합니까? 38선 이남을 수복을 하죠. 그 승리감이 너무 좋아서 전우야 잘 있거라,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런 군가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군가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가요죠. 군가는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다가 사실은 잃었던 땅을 되찾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뭘 합니까? 메가더 장군에 앞서서 이승만이 북진명령을 내립니다. 10월 1일 날 국군 3사단하고 맹호부대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월 7일 날에는 무제한 북진명령 메가더가 내리면서 전 유엔군이 올라갑니다. 이때 메가더가 실수를 하죠.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 하면서 대공세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1.4.5 테러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국힘당이 윤석열 매직 때문에 와 올라간 거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수도를 회복하는 정도로 저는 봅니다. 이 다음부터 민주당이 아니라 북한을 밀고 올라가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매직에 너무 취해갖고 잘못하다 보면은 크리스마스 대공세 이후에 무너지는 유엔군처럼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매직의 허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가더가 크리스마스 대공세 했다가 1.4.5테러 무너지고 본인도 물러서고 리쥐에이가 유엔군 사령관이 되죠. 자, 지금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다 풀었죠. 이것 때문에 조만간 민노총이 그들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데를 회원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아마 강력한 대형 시위를 할 겁니다. 요만한 실수라도 잡아가지고 광우병이 거짓말인 건 다 알려졌지만 MB를 코너라 몰았던 시위를 만들 겁니다. 전교조도 움직일 겁니다. 전공로도 움직일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미향 씨, 정의연을 통해 갖고 공금을 횡령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불구속으로 아직도 국회의원으로 있습니까? 최강욱 씨가 인턴 그 잘못 써져 갖고 유죄가 지금 다시 나왔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죄를 짓고도 윤미향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씩 솎아낼 때마다 저 자들이 갖가지 연대를 해서 저항을 할 겁니다. 최강욱, 그 다음에 그 누구 황운하 등등 다 이런 철험의 멤버들, 윤미향들. 이들과의 싸움이 진짜 싸움이니까 이 싸움에 대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 중국 이런 나라가 갖가지 공작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암살도 포함될 수 있고 반국가 단체들 또는 시위 단체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겁니다. 그거를 막으려면요, 첫 번째는 국정원이 대북 공작을 해서 북한 와해 공작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외교관 출신을 임명해서 저는 좀 문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번 해볼만 하죠. 우리 군부도 사실 우리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군부하고 경찰하고 국정원인데 이걸 정상화 시켜야죠. 이 기관들이 중국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의 싸움에서 앞장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언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보기에 친윤석열로 보시겠지만 저도 필요하다면 바로 공격해 들어갈 겁니다. 틀리게 나간다면. 분명히 한경호,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들은 이런 것만 있으면 확대해갖고 치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이나 정교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텐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실수, 뭐 효선이 미선이 미군 장갑차 훈련 중인 거에 치여 죽었다. 이걸 갖고 막 민족감정 일으켜서 시끄럽게 만들어서 노무현 정권 만들어서 이렇게 가려고 분명히 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비를 하라는 겁니다. 윤석열 매직이 지금 통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이 코로나 방역 풀었습니다. 시위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졌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국정원과 기무사 그리고 정보사 이런 팀들이 대북 공작에 최대한 해서 원천 세력인 북한을 와해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공작할지 모르니까 그걸 워치를 하게 하고 그걸 막게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 요만한 보도가 없고 했을 때 그걸 막는 그런 것도 생각도 하시고 하면서 윤석열 매직을 이어가지 않으면 마지막 승리, 결국은 남북통일이라든지 어떤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갉아먹는 인민민주주의 세력을 꺾어내는 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매직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맹점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